안녕하십니까. 실록 한담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가짜 수산업자의 그 금품 노비 사건이 여야 유력 정치인은 물론이고 현직 부부장 검사, 경찰서장, 유력 언론인까지 또 나는 새도 떠리킨다는 특검까지 이렇게 그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경찰에 입건된 사람만 8명에 이를 정도로 대형 사건으로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그 이슈는 과연 이 수사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투명해졌다는 요즘도 이런데 조선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실록에는 무수히 많은 이제 금품 수수 사건이 있는데요. 이번 우리 수산업자 그 금품 노비 사건은 페라리 자동차 렌트비, 현찰, 한우 다양하게 쓰였는데 그 중에서도 왜 그 수산물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그 수많은 이제 금품 노비 사건 중에서 제주 목사 이흥문 건이 아무래도 가장 유사할 것 같습니다. 수산물 대신 축산물을 돌린 이흥문 사건. 본격적인 공개에 앞서서 아시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뇌물금지법이 있었어요. 그 조선 육전에 이미 뇌물금지법이 있었지만 요즘의 그 김영란법과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는 그런 법안이 마련된 것은 1424년이었습니다. 세종의 지시로 이제 사원부가 준비를 했는데요. 입법 취지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고려 말 공공현이 뇌물을 주고왔던 구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뇌물을 거절하면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입법 취지를 밝힙니다. 대체적으로 골자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뇌물을 준 자만 처벌을 했지 받은 자는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뇌물 준 자,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고 그 뇌물의 범주 안에는 음식물도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였습니다. 이날이 1424년 7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날을 D-Day로 잡았을까요? 여기에는 세종의 신의 한 수가 숨어 있습니다. 사원부가 이제 그런 사전 정지를 위해서 기획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때 대형 금품 로비 사건이 터진 건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대형 금품 로비 사건이 터져서 사원부가 이미 상당 부분 수사로 밝혀낸 상황이었어요. 요즘 그 수산업자의 금품 노비와는 비교도 안 돼요.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이원, 대제학 변계량, 이조판서 허조가 이미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날 그 대전에 든 신료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누가 고개를 들고 대답을 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나이가 가장 많았던 좌의정 이원이 앞으로 나섭니다. 주상,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식탐이 늘어가지고 술 한잔 얻어먹었는데 이게 좀 어쩌고 하면서 이제 쩔쩔맨 거죠. 이제 상황이 너무 민망하니까 임금이 이제 슬며시 한 발 뺍니다. 그러면 좀 요번 음식물만큼은 그러면 좀 빼는 것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그 조선판 김영란법은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날 순간에 오판을 만회하는 데는 무려 23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뇌물에서 음식물을 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가 쏟아지는 거예요.
1424년 10월 6일이었는데요. 신정리라고 하는 지방 관아의 그 하급 관료가 이런 상소문을 올립니다. 중앙에서 출장 온 관료들 접대비로 우리 하급 관료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공공기관에 기물을 내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음식 접대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거듭해야 됩니까? 제발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 상소예요. 그 다음 해에는 또 이런 상소도 있네요. 궁중의 말을 관리하는 해주목장에 출장으로 온 환관 유실과 윤길이 지나친 향응을 요구해가지고 관과 바닥이 났다. 제발 좀 말려달라. 이제 이런 상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장 90대와 80대 처벌을 받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품 수수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좀 특이한 거는 요즘처럼 돈이나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이때는 대부분이 향응을 요구하다가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적발된 경우가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 접대를 둘러싼 논란이 장장 23년이 계속되다가 세종 29년인 1447년 요즘 핫 이슈인 가짜 수산업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제주 목사 이흥문의 말고기 로비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지금까지 왜 가짜 수산업자 로비 사건에서 드러난 건 여야 중진 의원, 특검, 부부장검사, 경찰서장, 유력 언론인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때 이흥문 노비 사건에서 밝혀진 인물이 놀랍게도 여러분도 다 아시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 황희정승이 이흥문의 말고기를 받은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뇌물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영의정이었던 황희, 좌의정 하연, 좌찬성 황보인, 우찬성 김종서. 여러분 이분들 다 교과서에서 보신 분들이잖아요. 요즘 거론되는 그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물급들이잖아요. 이쯤 되면 조정이 발칵 뒤집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왠지 좀 조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경저. 그러니까 경저라는 게요, 지금의 지자체 서울 출장소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서울 출장소가 제주도 경저인 거예요. 근데 마침 제주 경저 바로 옆집에 내시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내시가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조용해야 되는 제주 관저에 우마차들이 들어오고 또 아침에는 나가고 부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상히 여겨서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한 거죠. 처음에 내시 신고를 받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딸려 나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의금부가 사원부가 임금에게 이제 수사 중간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분들이 연루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이 부르르 떨면서 이제 다 조사해! 이렇게 경로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세종은 역시 뛰어난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황희정승을 필두로 해서 신료들이 반대를 합니다. 법으로는 소문만으로도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4시 정도가 이렇게 신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의 신고인이 이흥문을 처벌하는 정도에서 종결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면서 수사의 확대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펄펄 뛰던 세종께서 순순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이, 그렇죠. 뭐, 대신들이 그따위 말고기 정도를 받아들이셨겠어요? 사원부는 이응만 처벌하고 이 사건 그냥 접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역시 세종은 밀당의 고수죠. 다음날 이제 전체 신료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신료들의 의견을 물어요. 그러니 뭐 누군들 나서서 말을 하겠습니까? 황희가 앞으로 나섭니다. 역시 명재상이죠. 주상, 저를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읍소한 거죠.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말고기 받은 게 이미 다 수사로 확인이 된 상황이었고, 또 그걸 자기 입으로 반대를 했으니까요. 이제 더 할 말이 없게 된 그 대신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이 법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시다면, 신료들의 뜻이 정이 그러시다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음식물이 뇌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향후에는 음식물도 뇌물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니 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조선판 김영란법 통과하게 된 겁니다. 역시 전략가 세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뇌물금지법, 제가 명명한 이흥문법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눈치가 없는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몇몇 사원부 관원들이 뇌물 받은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라고 막 상소를 하고 안 되니까 그 궁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면서 이렇게 고위 관료들의 그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공수처에 그냥 이관을 하면 좀 깨끗이 끝날 문제인데, 그때는 뭐 공수처가 없으니까 뭐 임금의 그 깊은 뜻을 모를 리 없는 우리 사원부 간부들이 이 관원들을 설득하느냐고 아마 고생 꽤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랜 동안 투명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 왔지만, 해마다 그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내놓는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는 아쉽게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본능의 일부여서 몇 줄의 법안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그 투명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